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특검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에서 곧바로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어제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경험도 전했다고 합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제 정세를 강조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배경엔 미국발 관세 충격이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과의 성공적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 하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위 실장은 두 정상이 관세 협상 관련 토론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분으로 예정됐던 소인수 회담이 1시간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이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도움말 형태로 전해줬다. 그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감사하는 입장이라고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경험이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그 경험도 털어놨습니다. 경험을 공유하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그로부터 조언이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추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대통령실은 각 정상의 개성과 양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경험담은 단지 참고가 될 뿐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박 6일 동안의 연쇄회담 가운데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먼저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도쿄에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 DC로 출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자, 박현주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고요? 네, 내란 특검은 방금 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3차례 불러서 44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혐의가 중대한 데다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총 54페이지에 달하는데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적용된 혐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내란 방조를 포함해서 총 6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먼저 한 전 총리가 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또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이 내란을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이 회의마저도 5분 남짓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마저 차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서 이 서명했다가 폐기했다는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이 됐는데요.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문서 폐기까지 나선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도 번복을 했죠? 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진술을 바꾼 건 일단 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이 계엄 문건 본 기억 없다고 증언을 해왔죠. 하지만 앞서 저희가 보도를 했던 것처럼 이 최근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게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특검이 당시 국무회의 상황이 담겨 있는 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자 이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그 밖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하청 기업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24시간을 채우고서야 끝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배달, 운송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는 불분명한 기준에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원청 기업의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 회사 노조들과 일일이 직접 교섭을 해야만 하게 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게 만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노사 간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TF를 구성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그간의 판례나 판단 기준을 살피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합법적 쟁의의 범위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의 치안 업무에 이어서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에도 주 방위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모두 19개 주, 사실상 미국 전역으로 주 방위군 배치가 확대되는 셈인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둘러싼 위법 논란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곳곳에 장갑차가 오가고 무장한 주 방위군이 경계 근무를 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치안 업무를 주 방위군이 통제하면서 안전 체감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C was a hellhole, and now it's safe. There have been no murders in DC in the last week. That's the first time in anybody's memory that.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주 방위군이 경찰력을 통제하는 방식은 사실상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eah, well, I have calls from politicians begging me to go to Chicago, begging me to go to New York, begging me to go to Los Angeles. 특히 단순 치안 업무뿐만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 추방 과정에도 투입될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 지역부터 네바다 등 서부까지 모두 19개 주에 주 방위군 약 1,700명이 동원돼 이민 세관 단속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투입 결정에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이 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 민병대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Collaboration is when partners work together. This is not collaboration. This is absolutely overreach. 사실상 미국 전역으로 주 방위군이 확대 배치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위법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